세상을 떠났어요.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사라는 단어가 이제 붙습니다. 거기서.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음반이 딱 도착했는데 예정이 없던 사회찬미가 들어있고 이게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전국에서 팔려나가는데 이게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정신 못 차릴 얘기가 뭐냐. 판이 없어. 시중에 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서 찍어내는데도. 그 뭐냐 하면 김우진네 집, 목포 부자. 이 부인이 사람들을 풀어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조선 팔도에 다니면서 다 사들이는 겁니다. 나중엔 지쳐서 그만두지만 일단은 그때 그렇게 다 사들여서 보통 사람들이 접한 것이 듣는 것 이외에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재 사회찬미 원본은 대한민국에 딱 2장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 이제 그 가요사로 따지면 국보급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윤심덕이 시대는 끝나는데 대한민국의 레코드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번안가요죠. 그러면 진짜 창작 대중가요는 언제 나오느냐? 1929년에 처음 나옵니다. 이정숙이라는 동요를 부르는 여자가 영화 주제곡을 부르는데 낙화유수라는 영화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구영이라고 오빠가 감독인데 그 오빠가 부탁을 해서 부르는데 그 전에 동요는 몇 곡 취입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빠 생각, 반달, 오리지널 가수가 이정숙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른 노래가 낙화유수, 최초의 창작가요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크게 히트를 못해요. 훗날 이 노래를 제목을 바꿔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카나리아 여사가 불러서 신카나리아 여사의 대표곡이 됩니다. 이 노래는. 자, 그렇게 해서 최초의 창작가요까지가 29년까지 갔습니다. 그 전에 역사적인 얘기는 1927년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방송국이 설립됐습니다. 경성방송국이. 그러니까 방송국이 있으니까 이제 녹음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여러분들 확성기 이렇게 나팔처럼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말 전할 때 이렇게 나팔처럼 대고 부르는 그걸 토수라고 하는데 이 토수에 대고 노래를 부르면 그것을 지음기에서 음을 잡아서 진동으로 그것이 저장이 되고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송국이 생기고 나서 마이크로폰을 이용을 합니다.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하니까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량 생산도 되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193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929년, 30년까지의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전문으로 해서 하는 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어디서 하느냐? 악극단에 속한 배우가 악극에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고 또 1막, 2막, 막을 고칠 때 막간에 나와서 지루하지 않게 부르는 가수, 막간 가수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들도 출연을 하죠, 연극에. 그래서 막간 가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연극단에 속하니까 돈은 받습니다. 그러나 노래값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수요가 많아지니까 1930년 들어서면서 최규엽이라는 남자 가수가 나는 이제 노래값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프로 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 가수 최규엽. 이 사람은 이제 어디서 장소를 빌려서 콘서트를 개인 콘서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수들이 다 이제 돈을 받고 노래를 하게 되죠. 흥행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는 연극과 이 연예, 흥행이 이제 같이 성하게 되는 것이 30년대 초입니다. 그때 1932년에 대한민국의 엘리지라는 노래 한 곡이 나오는데 그게 황성예터입니다. 이 황성예터를 부른 이 에리수라는 여자는 당시에 22살.
나이 9살 때부터 악극단에서 아역을 했었고 나이가 들면서 막간 가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에 황성예터를 불렀는데 이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개성 만월대에서 망한 고려 왕조를 그리워하면서 쓴 가사. 그러니까 외정 때의 그 민족의 서름이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그 서름을 노래를 이 노래에 풉니다. 그러니까 히트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해 보면 5만 장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국을 조사했을 때 유성기, 축음기, 테이프 감아서 음반 트는 유성기를 한 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한 대, 두 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3만 틀이 있었답니다. 전국에 기계는 3만 틀인데 음반은 5만 장이 나갔다는 거죠. 가수효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빅히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남자가 빠졌어요. 이 여자한테. 이쁘고 노래 잘하니까 빠졌죠. 연전, 지금으로 따지면 연세대학 학생입니다. 연전 학생인데 유부남이에요. 그때는 이제 나이 뭐 20만 넘으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근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혜리수도 또 좋아합니다. 집안에서 반대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안 되겠다. 그만두자. 이게 아니라 안 되겠다. 죽자. 그래서 자살 소동을 일으킵니다. 2번이나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시댁에서 조건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은퇴해. 그러면 허락할게. 그러니까 은퇴를 합니다. 1935년 딱 3년 가수 생활하고 은퇴를 해요. 그러고 그 남자 이름 배동필 이 사람은 그 어른들이 이혼을 시키고 이혜리수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아마도 그때 아마 이 어른들이 이혼을 시킬 때 조건은 한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잘 써먹는 그 칠거지약이 아닐까. 생산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못 낳고 있었다고.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혜리수가 결혼을 합니다. 1935년에. 자, 그러면 뭐 그 얘기는 그대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후로 이혜리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남 삼녀를 두고 사는데, 삼남 이녀입니다. 삼남 이녀를 두고 사는데 자식들도 몰라요. 장남이 대학 다닐 때 알았어요. 뭐 이것저것 뭐 자료 같은 거 보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나와. 배동필이가. 근데 누구 결혼했어? 가수하고 결혼했어? 이혜리수? 뭐야, 본명이 뭐야? 이음전? 우리 엄마인데?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입 다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알려져요. 전혀 안 알려져. 그러다가 2007년에 연예기자로 유명한 정홍택 선생이 알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일산에 사시는데. 그리고 2009년에 1910년생이 2009년 99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조선의 엘레지라고 했었던 황성예태의 주인공은 그렇게 자취 없이 살다가 또 자취 없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자, 1932년도 히트곡 얘기였고요. 그때 인기 가수들이 누구냐? 강석연, 강홍식, 최규엽, 전옥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강홍식 얘기를 잠깐 하면 강홍식 아주 미남해요. 배우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고 전옥이라는 분이 또 예뻐요. 연극 배우인데. 옛날 그 외정 때 연극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연극이 항구의 일야, 눈 내리는 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항구의 일야, 눈 내리는 밤의 주인공이에요. 5분 정도 되는 대사를 그냥 읊어댑니다. 그렇게 나갈 때 객석은 눈물바다가 돼요.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희극의 왕은 이종철, 비극의 왕은 전옥. 그래서 아주 인기가 해방 이후 6.25 이후까지도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미인이에요. 강홍식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딸을 낳습니다. 강효실. 강효실이 결혼해요. 최무룡. 그리고 둘이 또 아들을 낳아요. 최민수. 이렇게 3대가 연예계 집안입니다.